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북한에서 미사일 쐈구나. 근데 미사일을 쐈을 때 울릉군에서 사이렌 울린 적이 지금이 처음이거든요.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임을 그들도 뻔히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또 도발을 감행한 것입니다. 정말로 구제불능의 집단들입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예, 특집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와 2위가 나왔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국민적 아픔이 여전한 이 와중에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하루 이틀 일도 아니긴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NLL 이남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도발은 분단 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하여 자행된 미사일 도발이자 실질적 영토 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여 도발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군이 만반의 태세를 유지할 것과 향후 북한의 추가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북한은 오늘 08시 51분부터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였으며 이 중 한 발이 NLL 이남 동해상에 낙탄되었음.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함. 군 당국의 오늘 브리핑 내용까지 하나하나 만나고 왔습니다. 먼저 이도원 의원. 네네. 이거 중요한데 이 얘기 먼저 만나보기 전에 북한이 울릉도를 향해 쏜 탄도미사일 말고도 그 이후에 조금 전에 그러니까 동해상 완충구역에도 100여 발의 그 사격을 했더라고요. 그 얘기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북한의 도발은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심각한데 아마 오늘이 북한이 가장 많은 탄도미사일과 포격으로 도발한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또 하나 이제 그중에 더 심각한 건 처음으로 NLL을 넘어서 우리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을 쐈다는 거. 예. 두 가지겠죠. 오늘 6시 51분에 평북에서 미사일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8시 51분에 강원도 원산 쪽에서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3발을 쐈는데 예. 그중에 하나가 NLL 남쪽을 26km 넘어서 속초 동쪽 57km로 떨어졌는데 우리 영해가 22km 정도니까 우리 영해에서 35m 떨어진 인근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9시 15분에도 함경남도, 평안남도 그러니까 동해안, 서해안 양쪽에서 탄도미사일 쐈는데 전부 합치면 한 17발 정도 탄도미사일 쐈습니다. 예. 그리고 오후 들어와서는 강원도 고성에서 완충구역으로 100여 발이 넘는 폭을 쐈으니까 오늘 도발은 더 심각하다고 보고 북한이 왜 그럼 오늘 이렇게까지 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금 이제 전술 핵무기를 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사일을 시험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비질런스 스톰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중에서 이제 그 전투기 훈련하지 않습니까? 한미연합으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위협을 느끼고 특히 아까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우리가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예. 그거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신경질 반응일 가능성도 있고 우리도 포격에 맞춰서도 아마 동해상에서도 훈련할 것 같고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통신도 냈기 때문에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대응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군사 전문가이신 정대진 의원님, 이거 사실 오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3발 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앞에서의 새벽에 발사했던 거는 그냥 원래 뭐 일반적인 북한의 도발 아니었냐. 그런데 원산에서 쏜 마치 이게 울릉도를 향하는 듯한 이 탄도미사일 도발. 울릉도에서는 167km 떨어져 있고 속초에서는 불과 57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 쐈단 말이죠. 네, 이게 공해상에 떨어지긴 했지만 굉장히 계산된 고도의 도발이라고 봐야 하겠죠. 예.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우리 뭐 영해 12L이 한 22km 정도를 넘어선 범위 밖에 있긴 하지만 예. 분명히 이제 궤적을 보면은 울릉도를 향해서 오고 또 우리가 이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NLL이라고 하는 걸 넘는 걸 탄착 지점을 계산을 해서 지금 공격을 했습니다. 그 미사일을 좀 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보는 것이고요. 예. 한 가지 더 좀 주목할 거는 뭐냐면 미국에 대해서는 말로 경고를 하고 우리에 대해서는 직접 행동을 동시에 같은 날 감행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자정에 박정천이 담화를 내면서 이제 미국과 함께하는 한미 공중연합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죠. 예. 재미없을 거다 그리고 끔찍한 대가를 치를 거다 했는데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제 뭐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미국에 대해서 응징을 할 수는 없는 뭐 역량도 그렇고 이제 그럴 만한 지금 그 계제를 지금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남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접적인 행동 그 전에 없었던 분단 이후 처음이라고 지금 표현이 됐는데 예. 분단 이후 처음 있는 방식의 도발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경고 그걸 행동으로 직접 옮겼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렇게 한미에 대해서 이제 말과 행동으로 동시에 행동을 개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떨어진 점을 다시 한번 정 의원님과 보면 여기 지금 속초 정말 인근 앞바다에 똑 떨어진 거고 북방에서는 26km 넘었고 물론 뭐 167km가 이 육지에서는 먼 거리라고 하더라도 이 공해상에서는 또 이 가깝다고 하면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의 이제 미사일 탄도미사일 기술력이 만약에 정말 울릉도를 향해 있다가 뭐 가면서 중간에 똑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이 되는지 이 부분도 얼마나 우리를 겨냥하고 우리를 자극하려고 하는 건지 그 기술력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면 될까요? 지금 그 울릉도에서 서북방으로 167km 떨어진 게 그냥 우연히 가다가 잘못돼서 떨어진 게 아니고 정확하게 예. 계산을 해서 의도적으로 발사를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라고 하는 게 예. 이게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그 동안에 실험도 많이 했고 충분히 이제 능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단거리 전술 미사일에 대해서 지난 한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수백 차례 지금 이제 미사일 연습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연히 뭐 실수로 NLL을 넘겨서 이걸 탄착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고도로 계산된 행동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짚어봤을 때 새벽에도 도발하고 네. 그리고 울릉도를 향해서 이렇게 쐈고 공해상 그러니까 완충구역에 100여 발 쐈다. 이것도 또 오늘 하루하루의 모든 그 발사 도발을 다 계산하고 한 북한의 행동이다. 예, 그렇죠. 예. 이게 좀 특징이 뭐냐면은 또 지금 한미 연합 공중 훈련 중입니다. 예. 이게 연합 공중 훈련을 하면은 북한도 비례성 원칙에 맞춰서 하면 자기들도 공중 훈련, 군용기를 동원해 가지고 아마 무력 시위를 좀 하고 싶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한 무력 시위를 한다고 150대 군용기를 띄웠는데 이제 그게 아주 낡은 군용기들이기 때문에 한미 연합 공중 전력을 대응할 만한, 따라올 만한, 그 억제할 만한, 압박할 만한 전력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오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치의 능력인 미사일과 포를 중심으로 아마 이거 11월 4일까지 계속해서 거의 우리가 봤을 때 히스테릭하게 아마 반응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방사포와 방사포 등의 이 북한 NLL 이남을 넘었던 도발이 있었지만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NLL 이남 남쪽으로 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분단 이후에 북한이 우리를 향한 적개심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과거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특히 전체 조선인민의 총회에 의하여 국가 핵무력 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채택한 것은 국가방위 수단으로서 전쟁 억제력을 법적으로 가지게 되었음을 내외에 선포한 특기할 사변으로 됩니다. 백날 첫날 10년 100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합시다. 절대로 먼저 핵폭이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중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안창희 소장님, 박정천이라는 인물이 군소열 1위라면서요. 근데 이 인물의 새벽 담화문 내용들이 꽤 거친데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그 박정천이 이제 군소열 1위고 예. 포병 전문가이고
사실 이병철이 있지만 실제 현역으로서 박정천은 현재 북한군 원수 자리에 있습니다. 김정은과 가장 측근이고 이 사람이 지금 말한 것 중에 가장 그 중요한 대목이 뭡니까? 무력의 특수한 수단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결국 전술핵 무기들을 전선에 배치할 것이고 이 전술핵을 날려보내기 위해서 이번에 미사일을 우리 용해 가까이까지 발사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지금 재래식 전력에서는 열세를 면치 못하지만 전술핵 무기를 전선에 배치하고 재래식 전력을 빼서 뭐 동서대운하 건설도 하고 나름대로 경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예. 어쨌든 이번에 미사일을 우리 용해에 쐈다는 것. 뭐 과거 이제 연평도에도 쏘고 했습니다만 그건 미사일이 아니고 이제 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미사일을 우리 용해까지 쐈다는 건 우리 영토에 미사일을 핵탄두를 전술핵을 장착했을 때 몇 미터, 몇 킬로까지 정확히 명중할 수 있느냐 이걸 실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정 의원님,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어디까지 어떻게 우리가 쏠 수 있는 걸 보여주면서 거기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기습 핵공격도 자신 있다. 뭐 이런 담화문의 내용을 거기서도 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물론입니다.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을 실행할 것이라고 하는 건 북한이 지금 믿을 거는 어쨌든 전술핵 예.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1차부터 6차 핵 실험할 때는 전략핵 능력, 그러니까 크게 터뜨리고 멀리 보내는 거에 집중을 했는데 최근 2, 3년간은 전술핵, 그러니까 주한미군과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놓는 아주 정확하고 정교하게 터뜨릴 수 있는 전술핵 능력을 지금 고도화시키고 있죠. 그리고 예. 이게 거의 실전 배치에 지금 사실상 이르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얼마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시각에 원하는 곳에 전술핵을 실어서 터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제 이거를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북한이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예.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오늘 우리가 이제 한미 비질런트 솜 그 공중 훈련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북한이 맞대응을 한다면은 같이 비행기 전투기를 띄우거나 아니면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어야 됐죠. 땅에서 하늘로 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투기를 겨냥해서 그런데 그런 능력이 지금 그 북한에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냥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북한이 가진 그 전력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땅으로 쏜 거를 최대치를 활용해서 오늘 역대 최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7발을 북한이 쏜 거 아니냐. 근데 그 위치가 바로 속초 인근 앞바다 울릉도에서 멀지 않은 그곳에 NLL 이남을 넘은 엄청난 무력 도발했습니다.